네, 전해드린 것처럼 김 가격 상승세 매섭습니다. 당분간 가격 상승세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마른 김 도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00장당 10,000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딱 체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리포트 속에서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80%나 올랐다고 해요. 얼마나 맞습니다. 오른 거예요? 누가 이 1,000원짜리 김밥집 좀 찾아주세요. 실종 상태입니다. 네. 김밥용 평균 도매 가격이 지난 4월 기준입니다. 한 속을 100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10,000원을 돌파한 겁니다. 1년 전에 비하면 80%가 올랐고요. 사상 최고 가격입니다. 이 2022년만 하더라도 100장당 가격, 도매 가격이 네. 5,000원 선을 밑돌았는데 올해 9월에 6,000원 돌파하더니 급기야는 10,000원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문제는 김값 강세는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네. 김 도매 가격이 정부 추산으로는 올해 12월까지 10,000원에서 11,00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가격이라는 게 사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를 조금 살펴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김 생산량은 공급에 대해서 좀 살펴봤더니 작년 같은 기간보다 김 생산량은 6.3%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는 80%나 올라간 겁니다. 맞습니다. 수요가 결국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건가요? 이제 김 수출 물량이 워낙에 늘다 보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김 생산은 한중일 해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과 중국 해역에서 적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일본 산지 가격은 최대 6배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냉동김밥 열풍, K푸드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의 수입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김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는 수산식품 가운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도 생산량은 한 6%가량 늘었지만 수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햇김은 10월 정도에나 나오지만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정부는 양식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10일부터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수입김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결국 공급이 수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김밥 값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달에 2.9% 네. 올랐거든요. 근데 김 가격은 통계청에 따르면 10%, 3.4배가량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 오르니까 당연히 막김 제조업체들 지난달부터 2자릿수 이상 인상을 하고 있고요.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적게는 몇백 원, 많게는 1,000원 단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비사의 경우 야채 김밥이 4,500원이에요. 어이구. 영세업체는 고민입니다. 김밥재료 다 올랐거든요. 그쵸. 김 가격뿐만 아니라 쌀값, 채소 가격 올랐고요. 인건비, 전기가스비 다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이 오르면 손님 떨어질까 봐 영세 분식점 사장님만 울상입니다. 네, 뭐 김밥 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고민이 참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게 달러화가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4월 중순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찍었거든요. 예. 역대 4번째입니다. 다급해진 외환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난달에만 이제 60억 달러, 8조 원 가까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달러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선 것도 이유지만 외환 보유액 가운데 달러만 강세거든요. 기타 자산은 오히려 기타 통화 가치가 떨어진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외환 보유액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뭐 달러 수요 더 늘어나면 외환 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또 지금 엔저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킹달러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외환 보유를 활용한 환율 방어는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예. 세계 9위 수준이고요. 실타는 아직 넉넉하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GDP 대비 한 25% 수준이어서 OECD 평균 17%로 웃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한국 경제가 흔들렸던 일은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 외환위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 외채 보정이 70%가 넘었어요. 지금은 절반 이하, 30% 초반인데다가
과거에는 갚을 돈이 더 많아서 우리는 채무국, 지금은 받을 돈이 더 많은 채권국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이 지속이 되면 국내 물가 불안합니다. 수입 물가 때문에 그렇죠. 내수 부진,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고환율을 상시해 두고 컨티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음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해외 지구 플랫폼 이용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우리나라 스타들의 짝퉁 상품 버젓이 팔리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SNS를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이 중국 알리 쇼핑몰에서 뉴진스, 아이바 같은 국내 팝스타들과 관련된 짝퉁 굿즈가 이제 버젓이 팔리고 있다라는 예. 겁니다. 종류도 다양한데요. 포토카드, 패턴트, 키링, 티셔츠까지 적게는 최저 1,000원에서 5,000원 미만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게 한류 스타의 초상권을 마음대로 그것도 짝퉁 상품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서 교수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콘텐츠 잘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 확인 제도도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매하실 때 꼼꼼히 살피고 구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